이거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독서평설입니다. 이 그 월간지는 저희 때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사실 도서라서 엄마들도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고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잡지협회 선정된 우수 컨텐츠 잡지로 여러 차례 또 사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믿고 보는 그런 도서죠. 오늘 독서평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신간이 런칭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평설 첫걸음이라고 해서 예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친구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까지 볼 수 있는 독서평설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주위에서 책 좀 잘 읽는다. 그리고 얘 독서력 높다 하는 친구들 독서평설 많이 보더라고요. 네네. 독서평설에 대해서 이제 초등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김 PD님 소개를 해주시죠. 네, 1991년 이렇게 고교 독서평설을 시작으로 해서 중학 독서평설 그리고 초등 독서평설까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된 사실 국내 최초, 최장수 독서 월간지잖아요. 거기에 기존의 독서평설이 3학년 친구들부터 6학년 친구들을 위해 발행되었다면 그 아래 친구들 7세부터 초 3학년을 친구들을 위해 독서평설 첫걸음이 3월 창간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비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독서평설 첫걸음의 특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읽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곧 아마 융합적인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요즘 독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시죠? 바로 문해력입니다. 특히 아까 이렇게 보시면 초등 교과랑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문해력을 훨씬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초등 저학년 시절까지의 독서 습관을 확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결국 평생 독서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휴지가 된 나무 한 그루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초1 친구들한테 환경 문제를 딱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하기는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쓴 일기 형식의 글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늘상 사용하는 휴지와 나무를 연결시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요 물물 교환하기라는 파트인데요. 이제 딱 제목만 봐도 감 오시죠? 어떤 내용인지. 사실 이 글을 쓰신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사이신데요. 옥효진 선생님이라고 부산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반에서 세금을 내게도 하고 주식도 가르치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직접 하게 해서 사실 방송에까지 출연하셨거든요. 제가 그 방송을 우연히 딱 봤는데 그분이 쓰신 글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 후 이렇게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분의 노하우를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기본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글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바로 사회지능이겠지요. 다음은 요 독서지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독서지능을 강화하는 색깔을 잃어버렸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판타지 연재동화라고 써져 있습니다. 색깔을 잃어버린 해수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필이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판타지 연재동화가 있지 하고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에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세부터 초3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 좀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칠하고 그 잘라서 인형처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그 습관 잡기에는 이 스티커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평설 첫걸음 안에는 이렇게 세계 상식 핫 이슈, 이렇게 통합지능, 독서지능, 수과학지능, 그리고 사회지능 파트로 이렇게 내용들을 나누어서 다양한 콘텐츠로 좀 균형 잡힌 독서를 하면서도 학습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다방면의 사고를 확장하고 그것들을 또 다시 한꺼번에 융합하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처음 독서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그 좋은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한 3학년부터 6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 독서 평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초등 독서 평설은 시사, 독서와 토론, 그리고 논술, 학습과의 연계, 그리고 진로, 그리고 재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독서 평설 첫걸음이 조금 더 재미나 어떤 흥미 위주였다면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시사나 진로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쭉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융합이라는 느낌, 융합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인데요. 통합과학 부분이고 미래과학 뉴스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 위의 세상을 만드는 드론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동아 사이언스 수석 기자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드론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벌써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TV 뉴스에서는 그렇지만 좀 짧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가지고 와서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이 내용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독서 토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재미있고 정말 수준 높네 하고 느꼈는데요. 왁자지껄 논리 가족이라는 부분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체력 평가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할까라는 어떤 주제의식,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되기 위해서는 꼭 남자로만 뽑아야 하냐? 혹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평등하게 여자친구도 같이 뽑아야 하냐. 그러면 이제 체력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체력 평가 기준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충분히 이런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할 만한 내용이고, 사회 이론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고 어떤 정답이 딱 없는 오픈된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주제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사육사 김수원 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유퀴즈에 사실 출연하셨기 때문에 벌써 TV에서 나오셔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도 유퀴즈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한국 호랑이 건곤이가 자연 번식으로 낳은 5마리의 아기 호랑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이 멸종위기의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재미랑 흥미를 주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재동화. 그래서 한 편만 먼저 이달에 싣고 다음에 계속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궁금증을 자극시키는 그런 연재동화 편. 그리고 이렇게 영어 신조어. 지금 계속해서 영어 신조어가 나오던데요. 요즘 아이들이 그 사전에 나오지 않은 걸로 영어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그 독서평설 초등과 그리고 첫걸음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어떤 아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독서평설의 강점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친구라도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입니다. 책을 이제 한 가지 책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일단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읽기가 싫게 되는데 이건 잡지라는 특성 때문에 우선 넘기다 보면은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부분, 흥미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읽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딸 친구들도 아들 친구들도 각각 다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담겨 있어서 이게 이제 월간지의 최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나 신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사와 지식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딱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최근 사회 이슈라든지 시사적인 문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더불어 그리고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사회 이슈라든지 시사적인 문제에 스스로 눈을 뜨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이 신문이라든지 어린이 경제신문 같은 것들을 많이 구독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구독을 하다 보면 저도 해봤지만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읽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지에서 매월 꼭 중요한 내용들을 딱 선별해서 이렇게 잡지에서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 거에 좀 더 깊게 가이드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 고교 평설로 갈수록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서 이런 현재 이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는 교과 연계 그리고 필수 독서에 대한 해소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뒤쪽에 이렇게 부록이 한꺼번에 나와 있어서 독후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딱 읽는 거를 목표로 두는 것보다 조금 교과랑 연결된 글들이 선별되어 있는 것들을 짧게라도 읽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후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월간지이니만큼 한 달간의 목표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여기 앞에도 독서 다이어리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흥미있는 주제들을 읽어나가면서 이것들을 전부 읽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팀 통합, 융합사고의 시작점이라는 내용인데요. 잡지를 보면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또 이들이 통합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생활 안에서의 과학, 사회 안에서의 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보는 것까지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한 꾸준한 노출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독서 평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최근 입시 경향이나 입시 정보, 그리고 안에 이제 지문들도 굉장히 입시와 접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과서랑도 많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 논술 학원 등에서도 이 검증된 독서 평설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랑 내가 독서 논술을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기는 참 힘들다 그러면 월간지인 요 한 권을 가지고 매달 또 집으로 오니까요. 요걸 가지고 아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지문의 내용도 좀 구체화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다른 도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면 그 독서 논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독서 평설이 이제 월간지의 고전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30년 동안 정말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왔을 거고, 그리고 매월 이렇게 월간지가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이슈를 계속 이제 불러일으켜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간지의 큰 강점이 트렌드함을 반영한다는 거죠. 지금 이슈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월간지에 소개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월간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랑 독서력도 올라가지만 실제로 논술 능력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독서평설 첫걸음과 독서평설 두 권의 책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내부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첫걸음이 더 맞겠어. 또 우리 아이에게는 뭐 독서평설 정도 수준이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예비 초등 친구들도 좋고 초등 한 2, 3학년 친구들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등 한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쭉 이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원하시는 책을 선택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20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학이나 고교 독서평설에서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진학과 진로에 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과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교 독서평설은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랑 그 이야기가 충실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